네, 시장이 2,500선까지 회복한 이후에 다소 지금 쉬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베어마켓 랠리가 끝난 것인지 추가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지금 여러 논란이 있는데 자세하게 도움 말씀 들어보는 시간 마련을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신영증권의 김학균 리서치 센터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센터장님께서는 앞으로 하반기의 흐름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글쎄요, 좀 코스피 기준으로는 좀 막혀 있는 흐름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그 7월 달에 주가 지수가 2,200 정도까지 떨어졌는데 뭐 이 정도는 분명히 저평가 매릿이 있었던 것 같고 이게 뭐 정말 돌아서는 신호인지 베어마켓 랠리인지는 지나가 봐야 알 수 있는데 네. 뭐 베어마켓 랠리라 그러면 우리 증시에서도 이런 반등이 뭐 늘 나타났었는데 대략 한 평균적인 상승률은 한 15%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뭐 2,500, 2,600 정도가 경험적인 베어마켓 랠리의 어떤 목표치라고 보면 뭐 이제 2,200에서 이미 2,500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네. 뭐 시장이 대단히 뭐 싸 보이거나 이러진 않고요. 다만 이제 길게 보면 지금 종합주가지수가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장부가 수준, 당장 손에 들고 있는 주주들에게 귀속이 되는 장부가치 수준에서 이제 거래가 됩니다. PBR의 한 배이니까요. 네. 뭐 장기적으로 보면 PBR 한 배 밑에서 주가가 움직였던 게 1990년대 이후로 한 28%고 나머지 72%는 PBR 한 배 위에서 움직였으니까 뭐 장기 투자자에게는 뭐 지금 단기 시황과는 무관하게 뭐 주식을 사기에 좋은 가격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게 당장 뭐 하반기에 올라갈 거냐 뭐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 또 외국인의 매매 네. 동향이 되겠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순매도에 나서고 있지만 어제는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이 1,320원에 올라섰음에도 불구하고 3,000원 가량 순매수를 했거든요. 네, 네.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뭐 미국의 금리가 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의 시장 금리. 이제 미국에서 시장에서 결정되는 금리는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릴 거냐 내릴 거냐 그런 걸 보면서 시장에서 결정이 되는데 우리가 7월 초까지 주가가 약할 때는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한 3.5까지 올라갔었어요. 네. 그 과정에서 달러 강해지고 외국인 주식 팔고. 근데 그 이후에 우리 증시가 반등을 나타내는 과정에서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또 2.6%까지 떨어졌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이 금리 인상을 멈춘 것도 아닌데 지금 미국의 하루짜리 그 기준금리가 2.5인데 10년짜리 네. 금리가 2.6이면 또 너무 낮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고 원화가 약해지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 금리가 바닥을 치고 올라가면서 외국인들 매수가 좀 약해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금리가 그래도 9월 FOMC에서는 빅 스텝이건 자이언트 스텝이건 네. 금리를 좀 대폭 올릴 가능성이 높으니까 미국 금리도 올라가고 원화 강세도 달러 강세도 조금 진정이 되고 외국인도 좀 파는 흐름 아닐까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러면 환율이 지금 고점 부근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장기적으로 보면 고점 부근이라고 보는데 네. 이 환율은 미국이 어떤 선택을 할 거냐에 거의 전적으로 좌우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한국은행이 금리 올리고 이거랑 별로 무관해요. 네. 미국이 금리 올리는 속도를 좀 멈춰야 속도를 둔화시켜야 원화 약세, 뭐 유로 약세, 엔화 약세 다 진정이 될 텐데 9월까지는 지금 중앙은행가들이 굉장히 좀 고민스럽지 않겠습니까? 지금 예, 인플레이션이 꺾이고 있다는 징후는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유가라든가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뭐 전년 동기비 변화율로 보면 미국의 물가가 고점을 치고 둔화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뭐 저는 합리적인 예측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물가 수준이 8%인데 중앙은행가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물가 상승률은 뭐 그냥 관례적으로 한 2%였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물가 상승률이 둔화가 되더라도 내가 생각하는 적정 수준까지 물가를 낮출 거라고 생각 금리를 많이 올려야 되고 그게 아니라 이제 물가 상승의 모멘텀이 정점을 지났으니까 또 굉장히 논란은 많지만 미국 경기 둔화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지표를 또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징후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가을부터는 좀 금리 인상에 대해서 좀 신중한 태도로 갈래라 그러면 네. 제 생각엔 미국의 시장 금리도 진정이 되고 달러 강세도 진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9월 FOMC에서 연준이 어떤 말을 하느냐가 중요한데 네. 뭐 저의 예상은 미국도 뭐 경기 둔화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저는 뭐 경기 침체가 올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렸는데 경기가 멀쩡하기는 힘들고요. 또 미국도 굉장히 이제 정부 부채가 많기 때문에 9월 FOMC 이후로는 지금까지 한 금년부터 계속되었던 강공, 뭐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이런 것들이 일단락이 되면서 조금 신중한 태도로 돌아선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4분기는 네. 달러 강세 진정, 미국 금리 하향 안정, 외국인 순매수 복귀 이런 것들이 나올 것 같은데 9월 FOMC까지는 조금 이런 불확실성을 반영해서 지난 한 달처럼 외국인이 열심히 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불확실성을 반영해서 약간 주식시장이 지금 뭐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저점 대비 많이 올라오기도 했고 조정을 받는다면은 매수의 기회일까요? 저는 이건 시간의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저는 뭐 한 2년 정도 기다릴 수 있는 돈이라 그러면 뭐 우리가 매일매일 움직이는 종목이고 쫓아가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엔 이게 움직이는 무빙 타깃 같아요. 네. 뭐 좋아 보여서 사게 되면 고점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절대적으로 내가 어떤 종목을 잘 고르느냐 이것도 우리가 노력해야 되겠지만 예. 내 돈의 성격이 중요한 것 같아요. 한 2년 정도를 기다릴 수 있는 돈이라 그러면 좀 뭐 지금이 주식하기에 좋은 기간인 것 같고 근데 움직이는 타깃을 따라서 내가 그걸 쫓아가려고 그러면 뭐 한두 번은 잘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주식으로 돈을 번다는 건 저는 좀 무방한 일인 것 같고요. 그래서 내 돈의 성격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얼마 전에는 또 중국의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해서 우리 증시도 어느 정도 물론 단기적이었지만 영향을 좀 받는 듯한 양상이었잖아요. 위안화도 급격하게 약세를 보이기도 했었고 네. 중국발 이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판단을 조금 해야 될까요? 사이클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예. 예전엔 중국 경제가 잘 나갈 때 한국이 덕도 많이 봤는데 지금은 뭔가 중국 경제와 한국 경제의 사이클도 달라졌고 주가의 사이클도 달라졌고 네. 그렇지만 이제 중국 경제가 많이 나빠진다 그러면 한국 증시나 경제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저는 중국은 뭐 정책적으로 핑퐁을 탁구를 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뭐 과잉 투자라든가 부채 기업의 부채 문제 같은 게 있다 보니까 중국이 화끈하게 경기 부양을 하기는 힘들고 경기가 조금 좋아지면 네. 좀 죄고 또 경기가 조금 나빠지게 되면 돈을 불고하는 그런 사이클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지난 한 뭐 길게 보면 10년 중국 경제를 회고해 보면 중국 경제에 대한 위기론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국 경제가 파탄이 나오진 않았잖아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중국 경제가 썩 좋아지기보다는 굉장히 지루한 흐름인데 전 뭐 중국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길을 간다고 보는 쪽입니다. 뭐 크게 뭔가 구조조정을 하고 네. 털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뭐 큰 탈은 안 나지만은 경제 모순이 지속이 되니까 크게 좋아지지도 않는. 그래서 중국은 그렇게 본다 그러면 투자자에 있어서는 제 생각에는 거의 뭐 뉴트럴한 변수가 썩 좋지도 않고 길게 보면 썩 나쁘지도 않은 그런 정도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결국에 그래도 방향성은 미국이 키를 쥐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그럴 있겠네요. 것 같은데요. 특히 예. 이제 미국의 연준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뭐 절대적으로 중요하고요. 지금 뭐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심하다고 네. 하는데 금리를 열심히 올릴 수 있는 체력이 되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고요. 한국은 열심히 올렸지만 미국이 뚜벅뚜벅 나가니까 금리가 지난달에 역전이 돼버렸고 유럽은 지난달에야 금리 올리는 신용을 했지만 네. 이탈리아나 이런 취약한 나라를 생각하니까 이게 또 맞닥치지가 않고 일본은 아예 금리를 올릴 엄두도 못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교란은 일단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둔화돼야 네. 전 해결될 수 있는 것 같고 제 기대는 9월 FOMC 이후로는 조금 지금과 같은 강공책에서는 조금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연말로 갈수록 조금 또 그 간헐적인 단발적인 또 랠리가 나올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뭐 CME 페드와치 보자면은 9월 미국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지금 한 60% 수준으로 50bp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까지 9월에 또 급격한 금리 인상 이후에는 좀 어느 정도 긴축의 속도가 좀 늦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서 국내 매우, 증시에도 예. 호재가 될 수 있을 매우 것이다. 신중해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연준이. 네. 그러면 강달러도 진정이 되고 신흥국이 겪고 있는 어려움도 조금 한숨 돌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 제시를 해주신다면요. 뭐 역시 시간과의 싸움이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우리가 지난 10년 생각해 보면 종합주가지수가 탄력적으로 올랐던 게 2017년, 2020년밖에 없었어요. 지금 장이 지루해 보이지만 지난 10년의 대부분의 기간이 그랬거든요. 네. 그런 거라 그러면은 역시 돈의 성격이 중요하고
싸졌을 때 사지 않으면 기회가 없는데 지금은 길게 보면 싼 가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시간이 이길 수 있는 돈으로 투자를 하시면 또 나름의 또 기회가 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네, 지금까지 신영증권의 김학균 리서치 센터장으로부터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